안녕하세요. 아이를 바꾸는 시간의 닥터 김지훈입니다. 제가 지난 해에 사회성에 대한 강의 시리즈 영상을 올렸었는데 아토피에 대한 영상을 올리는 바람에 이 강의를 마무리 못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회성에 대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사회성 강의 시리즈 1탄과 2탄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사회성이란 기본적으로 공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공감이란 대뇌에서 모델링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능이고요. 예를 들어 왼쪽에 있는 이 여자분이 고개를 숙였을 때 이 사람이 화가 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기 위해서는 대뇌에서의 모델링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고개를 숙이는 것 마냥 활성화되어 내가 스스로 고개를 앞으로 숙였을 때는 나는 화가 난 거지 하는 학습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화가 났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대뇌 기능이 저하되어서 이 모델링, 뇌에서 따라하는 기능이 충분히 실행이 안 된다면 사회성이 결핍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이 강의에서 전달하려는 포인트가 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회성 결핍이란 게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것과 달리 뇌 기능이 저하가 되어서 나타나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 내용을 듣는 어머님 분들이 뭐 맞는 얘기지만 우리 아이한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 것이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뭐 뇌는 다 정상이고 잘 좋은데 그냥 뭐 외동이어서 뭐 아파트에 동갑내기가 없어서 혹은 뭐 어린이집 선생님이 좀 미숙하거나 아니면 아이의 코드를 잘 맞추지 못해서 그냥 좀 느린 아이여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의 사회성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아이의 뇌를 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하나 알려드릴까 해요. 집에서 1분이면 하실 수 있는 테스트이고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의 뇌가 과연 저하되어서 사회성이 부족한 건지를 어느 정도 답변을 할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를 알려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가 근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근육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노드 슈워츠네거처럼 뭐 큰 아령을 드는 이미지나 아니면 뭐 근육은 그냥 힘을 발휘하는 것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근육이란 생존적인 차원에서는 힘을 발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몸의 위치와 움직임의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뇌에 정보를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몸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것은 이제 생존에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뭐 간단한 예를 들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육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정보를 뇌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중력을 버티고 두 발을 걷는 우리 인간은 1초도 안 돼서 뭐 넘어지겠죠. 그래서 이 근육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근육을 수축하는 신경, 대뇌에서부터 내려와 근육의 수축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만 있는 게 아니라 근육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뇌로 전달하는 수용체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얼마나 스트레칭이 되어 있는지, 얼만큼의 로딩이 걸려 있는지, 얼마나 당겨지고 있는지, 얼마나 힘이 가해지는지, 어느 속도로 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수많은 정보들을 라이브 피드로 뇌로 끊임없이 전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근육이 이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적절한 톤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럼 이 머슬 톤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근육 톤이란 근육을 잡아당겼을 때 저항하는 강도를 뜻합니다. 영어로는 resistance to stretch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죽 벨트의 끝을 잡고 잡아당겼을 때는 저항성이 굉장히 높죠. 이것은 톤이 높다
있다고 표현할 수 있고, 반면 고무줄을 잡아당겼을 때는 저항성이 낮아서 톤이 낮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라는 것은 이 적절한 톤, 스트레칭에 대한 저항성이 적절해야만 근육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뇌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근육이 벨트처럼 너무 뻣뻣해서도 안 되고 고무줄처럼 너무 느슨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이 뇌출혈 환자들을 보시면 팔이 굽혀 있고 경직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스트레칭을 근육을 하더라도 저항성이 높아서 근육에서 일어나는 변화 정보를 뇌로 전달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것에 이 정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하이포토니아라는 질환인데요. 이 하이포토니아라는 것은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정반대로 너무 느슨해서 고무줄처럼 헐렁한 거예요. 그래서 근육 톤이 너무 낮다라는 거죠. 근육이 너무 느슨해서 근육을 스트레칭을 해도 근육 자체에 즉 저항성이 없기 때문에 그 근육 사이사이에 감싸져 있는 그 수용체들이 반응을 못하고 이 근육에 일어나는 변화를 뇌로 전달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그림으로 돌아가서 이 여자가 고개를 숙였을 때 정상적으로는 대뇌에서는 이 움직임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면서 모델링을 하고 내가 나의 고개를 앞으로 숙였을 때는 나는 화가 난 거지 하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화가 났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근육의 톤이 낮다, 근육이 너무 헐렁해서 근육의 변화를 전달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이 경우에는 나의 몸을 느끼지 못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한번 만세 자세를 해보실게요. 이 자세를, 실은 만세 자세를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감정이 조금씩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뭐 활짝 웃어 보셨을 때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감정이 그 자세, 다양한 자세를 취하면서 드는 이유는 이 근육의 변화가 뇌로 전달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육이 헐렁해서, 근육이 너무 느슨해서, 톤이 낮아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감정을 프로세싱 하는데 차질이 있겠죠. 이래서 근육의 톤이 낮으면 상대방의 나의 몸을 못 느끼는 건 당연한 거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고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할 수 없고 결국에는 사회성이 발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좀 이게 어려운 내용인데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나는 고개를 숙인 것과 고개를 올린 것에 대한 차이의 피드백이 부실하다면, 부족하다면, 이 고개를 숙였을 때 그 미세하지만 목 앞 근육의 수축과 그 목 뒤 근육의 스트레칭에 대한 그 정보가 뇌로는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나한테는 고개를 숙이던 들던 그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상대방이 고개를 숙였을 때나 들었을 때 그거를 인식하는 것 또한 템플릿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요. 그럼 사회성이 가장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다는 자폐 스펙트럼은 어떨까요? 연구에서는 명확하게 이 근육 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폐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근육 톤이 낮아요. 이것을 아이가 유연하다라고 보시면 또 안 돼요, 여러분. 유연한 것과 근육 톤이 저하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연하다라는 것은 근육의 ROM, 이 range of motion, 근육의 각도의 움직임 범위가 높다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이 하이포토니아, 근육 톤이 낮은 것은 근육이 이 스트레칭 해도 이 적절한 저항성이 없기 때문에 그 변화를 뇌로 충분히 전달을 못하는 그 현상인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실게요. 근육 톤이 낮다면, 근육이 수축되고 펼쳐지고 할 때 이것에 대한 정보를 뇌로 잘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 아이가 운동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까지 사회성이 결핍이면서 운동을 잘하는 아이를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그럼 자전거는 잘 탈 수 있을까요? 두 발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이 중력에 대한 또 다른 챌린지, 능력 감각을 학습하는 것인데, 이 근육에서 피드백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자전거 타는 것도 어려워하겠죠. 그래서 또 어느 날 저희 와이프 친구 아이가 집으로 놀러 와서 바닥에서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아이는 4살짜리 남자아이였고, 어머니께서는 좀 아이의 발달이 느린 것을 의심하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런 자세로 앉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앉기 위해서는 다리의 근육들, 특히 외관 쪽의 근육들이 많이 스트레칭이 돼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게 남자아이가 이렇게 앉는다면은 근육 톤이 저하된 것을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네. 자, 그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아이의 근육 톤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물론 많은 테스트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더 정확하겠지만 이 테스트는 좀 간단하면서도 정확도가 높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Pull to Sit 테스트라는 건데요. 이 아이가 천장을 바라본 상태로 누운 뒤에 여러분들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살짝 그 위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럼 이때 아이도 같이 상체를 일으키려 할 텐데, 윗몸 일으키기를 시도할 텐데, 이 정상적인 반응에서는 목의 앞쪽 근육이 같이 작동을 해서 고개를 수그리면서 아이가 상체를 들어 올리는 것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하이포토니아가 있다, 근육 톤이 너무 낮다, 그럴 경우에는 목이 앞쪽 근육이 작동을 같이 못해서 이 머리가 뒤로 처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자, 이 테스트를 그래서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아이가 근육 톤이 어떤지를 평가하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서요. 네, 그럼 다음은 이제 왜 그러면은 이 근육이 헐렁한가? 왜 하이포토니아, 근육 톤이 낮은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육이 헐렁한 이유는 뇌 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뇌를 생각을 하시면은요, IQ, 언어, 학습, 수학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근육의 톤, 이 근육의 긴장도를 유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회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로를 코리코폰토메듈러리 스파이너 트랙트라고 부르는데요. 대뇌의 80%의 아웃풋이 이 근육의 톤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것도 같은 쪽의 대뇌가 같은 쪽의 근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대뇌는 오른쪽의 근육의 톤을 유지하는데 담당을 하고 있고요. 왼쪽의 대뇌는 왼쪽의 근육의 톤을 유지하고요. 자, 이제 그렇다면은 마지막 하나의 숙제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회성이라는 게 결국 이 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배우셨고, 또, 아이를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아이가 이런 그 근육 톤이 떨어졌다는 것을 이제 확인이 되셨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뇌의 기능이 저하된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왜 뇌 기능이 저하되는지, 어떤 요인들이 숨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아이를 바꾸는 시간의 닥터 김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